모닝 2열에 왔습니다. 모닝 2열 왔는데 확실히 뭐랄까 실내가 좀 제가 미리 캐스퍼를 한번 타보긴 했거든요. 캐스퍼 이따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캐스퍼보다는 확실히 실내 공간이 좀 요게 더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. 캐스퍼는 SUV라 그런지 이 차량의 헤드라인 그 높이가 루프 높이가 좀 높아서 그런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요. 반개? 그렇게 보이시죠? 옆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무릎 공간은 제 맞춰놨는데 한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가요. 한 개나 한 개 조금 뭐 넉넉히 장거리 운행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등받이가 이게 등받이 조절할 수 있는데 각도 조절이 안 돼요.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따 가서 캐스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캐스퍼보다는 좀 이게 좀 더 불편한 것 같아요. 근데 등받이도 좀 평평하게 딱딱하고 엄청 딱딱하진 않은데 폭 감싸는 그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구조 자체가 이렇게 한 명이 가운데 탈 수 있게끔 안전벨트가 있는데 실제로 5명이 앉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. 그래도 그 애기도 앉히고 하면서 이렇게 태우는데 크게 뭐 못 태울 정도는 아니에요. 경차라고 해서 아예 진짜 못 태울 정도냐? 그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안쪽에 보시면은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게 풋파킹 브레이크라고 해서 저쪽에 있거든요. 발로 밟으면 할 수 있는. 그런데 이제 모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따로 있습니다. 이렇게 물리적인 브레이크가요. 소재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그냥 되어 있어요. 한번 캐스퍼 가서 2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. 캐스퍼 열려면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. 네, 캐스퍼 2열에 왔는데요. 앉았을 때 불편한 거는 비슷합니다. 모닝이랑. 모닝보다 좀 딱딱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. 약간 느끼기 그런 건 있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, 조금 좋았던 점이 이게 리클라이닝 조절이 되거든요. 이거 옵션이에요, 리클라이닝 조절하는 게요.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엄청 편해집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, 첫 단이랑 했을 때. 그래서 편하고요. 요게 좀 편했어요. 뒷좌석을 좀, 그래도 저는 솔직히 2열에 캐스퍼를 사람이 태우기에는 너무 좁지 않을까, 분명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거는 좀 없어졌어요. 이 리클라이닝 기능 하나 때문에. SUV에서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옵션인데 넣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만약에 뒤에 사람을 많이 그래도 가끔이라도 좀 태우신다면 장거리 운행하기도 좋고, 이렇게 뒤로 많이 이어지면요. 그래서 그런 추천드리고, 조석 테이블 있잖아요. 요게 있으면은 사실 이쪽에 앉으신 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. 요거는 탔을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죠. 근데 조금 꼭은 아닌데 이렇게 좀 있습니다. 이렇게 구조가.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볼게요. 그냥 일반적으로 앉았을 때는 머리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, 이게 약간 여기 걸리네요. 걸려서 주먹 반개 정도, 하나 정도나 반개 정도 들어가고요. 시트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꼈을 때도 한 개 반 정도 들어갑니다. 이렇게.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름 나쁘지 않고, 이건 진짜 편하네요. 뒤로 많이 제껴지니까. 크게 뭐 이렇게 뭐 이동 중에 뭐 휴식을 취한다나 할 때도 괜찮고요. 그리고 무릎 공간은 보시면은 2개 가까이 돼요. 그래서 모닝보다는 확실히 무릎 공간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시트 위치는 똑같이 맞춰놨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전후가 되는데, 쉽게 말해서 뒤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슬라이딩 기능을 사실 사용하는 거지, 일반적으로는 슬라이딩을 제 맨 후방향으로 해놓기 때문에 꼭 필요는 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리클라이닝을 넣으면서 그냥 같이 이거 한 것 같아요. 시트에 이동을 할 수 있게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슬라이딩 기능을 넣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, 이 공간이 가운데가 이렇게 비잖아요. 그런데 이 빈 공간을 조금 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. 여기 밑에가 너무 띄니까 저걸 뒤쪽으로 붙여도 되긴 하거든요, 앞에 조수석 시트를. 그래서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보시면은 전후로 2열을 이제 앞으로 밀면 한 10cm 정도 앞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밀어서 조금 이제 공간 자체를 좀 최대한 덜 뜨게끔, 밑에 꿀렁거리지 않게끔 에어매트라든지 뭘 했을 때 그렇게 좀 세팅을 한 것 같아요. 이 위치 슬라이딩 기능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. 이거를 슬라이딩 기능 빼면은 사실 원가 절감인데 그걸 그냥 넣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쪽 공간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나름 2단 러기지를 여기다 하면은, 옵션을 넣으면은 이렇게 오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차박을 하실 거면 여기에 이제 채울 수 있는 이 러기지 박스라고 있어요.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 채워지거든요, 이렇게. 그럼 이쪽 빈 공간이 좀 뜨겠네요. 빈 공간이. 그죠?
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. 어떻게. 그런데 이제 단차는 이렇게 보상해줘서 에어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기다 할 때, 차박할 때 좀 좋을 수 있게끔 될 것 같아요. 그럼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풀플랫 했을 때 어떤지 실제로 누워보고 그런 부분 같이 트렁크 그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보시면 시트의 메커니즘이 좀 특이한데 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. 힌지 축이, 리클라이닝 회전축이 이쪽에 하나 있고요, 그 위쪽에 하나 있어요. 그래서 밑에 쪽에서 리클라이닝이 한번 된 다음에 멈추면 위쪽에서 리클라이닝이 한 번 더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개발해서 넣은 것 같아요, 처음으로. 그래서 기존의 레이라든지 여기에서 쓰던 메커니즘하고 좀 다른데, 이런 방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, 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수입차도 그러고 몇몇 차종이 위쪽에서 힌지 축이 요 정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다 채워 넣어야 돼요, 요만큼. 근데 요거는 보시면은 밑에 쪽에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죠. 시트 등하고 안장이요. 예를 들면 조립도 편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좀 편할 것 같아요. 중량도 최대한 절감을 시켰고요. 대신 메커니즘이 힌지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이렇게 다르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접혀집니다. 헤드레스트를 빼야 안으로 들어가겠네요.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분리를 한 다음에 걸리는 거 없이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특이하죠. 요쪽에서 회전축이 하나 있고 밑에 쪽에 회전축이 하나가 있습니다. 나름 아이디어를 넣었네요. 보시면 리클라이닝 메커니즘이 요게 등받이가 이렇게 올라가고요, 그 다음에 락킹이 한번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락킹이 됐죠.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위쪽 힌지점이 이제 고정이 되고 밑에 쪽이 리클라이닝이 작동을 합니다. 이렇게 작동을 하죠.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뜨거든요, 풀플랫을 하면.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한다던가, 아니 요것도 좀 뒤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. 실제로 운전석하고 조수석 둘 다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면은 71cm 정도 키에서 딱 요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조수석 쪽, 조수석 쪽 가면은 그냥 하기는 어렵고, 한 좀 키는 제 2m 넘게 나온다고 했거든요. 댓글로 누가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길이 자체는 큽니다. 좀 이따가 이제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. 그럼 저 끝에다가 이렇게 맞췄거든요. 아예 끝에다가 해서 살짝 맞춰보면, 보시면 저쪽 끝에다 맞췄을 때 약 2m 5cm 정도 나오는 겁니다. 나쁘지 않죠. 괜찮은 것 같고, 운전석 쪽은 한번 치수를 해볼게요. 보시면 운전석 쪽은 저 끝에다가 대략 맞춰봤는데 보시면 180cm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조석은 2m 5, 그 다음에 운전석은 180 정도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실제로 보시면은 경차치고는 되게 넓다라는 걸로 왠지 이 정도를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런 있는 것 같아요. 요 단차 맞추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러기지 박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옵션을 선택해서 하던가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모닝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를 따로 영상으로 띄워 놓겠습니다. 트렁크의 전후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약 50cm 정도, 트렁크 깊이는 20cm 정도 됩니다. 트렁크 폭을 한번 볼까요? 약 100cm 정도 됩니다. 트렁크를 한번 접어 볼게요. 요걸 누르면 되죠. 옆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 되고, 이렇게 접으면 되고. 근데 이렇게 안 접히잖아요. 근데 안 접히는 게 당연한 거고, 이 접히는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접으면 안 되고,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접어야 평탄하게 해서 최대한 접히겠죠. 반대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반대편도 이렇게 접었을 때 요 정도, 나름 괜찮네요. 넓어 보이네요, 생각보다. 경차임에도 불구하고. 대신 여기가 이렇게 단차가 져 있는데, 요즘 나오는 모닝 최신형은 요게 좀 2단 러기지 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밑에 할 수 있게. 근데 그거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타이어 리페어 kit만. 네, 보시면은 풀플랫 각도거든요. 풀플랫 각도가 한 이 정도 됩니다. 요즘 나온 SUV 있잖아요. 준중형 SUV, 중형 SUV. 그 정도 수준으로 돼요. 쿠션이 다이브 되는 것처럼 된 SUV 있잖아요. 그 정도예요. 쿠션이 다이브가 안 되는 투싼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런 차는 요거보다 좀 더 세워져 있거든요. 나름 풀플랫 각도도 최대한 신경 썼는데, 요거를 풀플랫 하면서 포기한 게 있다면, 보시면은 이제 등받이가 평평하죠. 최대한 평평하게 하고 쿠션도 최대한 평평하게 해서 완전히 플랫하게 만들어 놨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이 쿠션 볼스터, 등받이 볼스터하고 요 부분을 그냥 아예 다 깎아버린 거죠. 간섭이 안 나게끔. 네,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는 1.0 가솔린 터보고요. 액티브라서
요 모델은 1.0 자유느끼 MPI 엔진인데 그 엔진 한번 엔진룸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짧게. 청소를 안 해가지고 카파 3기통이죠. 엔진룸이 나름 빈 공간도 많고 해요. 예전에는 냉각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굳이 뭐 여기서 꽉꽉 채우지 않았어요. 1.0 터보 GDI 엔진이에요. 엔진 레이아웃 자체가 배터리도 그렇고요. 배터리가 좀 커진 것 같고요. 저런 그 브레이크 배력 장치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사이즈가 좀 커졌고, 이쪽 냉각수라든지 워셔액 이런 거 다 색깔이 다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바뀌어 있고, 엔진이 좀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. 터보 엔진이라서 그런지 위쪽으로 있고, 미션은 이게 4단 미션이 들어갔죠. 똑같습니다. 저 차랑 모닝이랑 똑같고요. 그 다음 엔진룸의 전후 사이즈라든지 그런 부분, 좌우 폭도 엔진룸이 좀 더 이게 큰 것 같아요. 모닝보다는. 모닝은 좀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. 소재 면에서는 뭐 나머지 방음 처리를 좀 더 했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